이 영상은 수행평가 인포그래픽 제작하기랑 관련해서 인포그래픽이 무엇인지, 인포그래픽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행할 독서 인포그래픽의 예시를 선생님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2020년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스터 같은 안내문을 많이 보아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인포그래픽이란 인포메이션과 그래픽 이 두 단어를 합친 합성어로서 정보, 데이터,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표지판이나 지도, 기술 문서 등에 사용이 되며 컴퓨터 과학, 통계학 등의 개념적, 과학적 정보를 알기 쉽게 시각화하는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포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인포그래픽의 기본 요소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포그래픽의 기본 요소는 비주얼, 내용, 지식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색깔과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비주얼 요소,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도표나 그래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주얼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타내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통찰 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유형으로는 분류하는 사람마다 기준을 다르게 잡아서 다르게 분류할 수 있으나 우리 수업에서는 4개 정도로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 기반 인포그래픽, 두 번째 타임라인 기반 인포그래픽, 세 번째 프로세스 기반 인포그래픽, 네 번째 위치 및 지리 기반 인포그래픽. 이 외에 다른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때 다른 유형으로 제작을 해도 됩니다. 이러한 인포그래픽은 다양한 정부기관 그리고 뉴스에서 관련 자료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형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포그래픽이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은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겁니다. 인포그래픽의 장점은 시각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적인 요소에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보 습득 시간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된 이미지와 같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특징도 있고 빠르게 확산이 되는 특징, 장점도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의 예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계 기반 유형 인포그래픽입니다. 첫 번째 인포그래픽을 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이거를 통계나 줄글이나 도표로만 작성을 하면 김치찌개 21%, 된장찌개 16%, 김치 13%, 불고기 12%, 비빔밥 6%, 기타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김치찌개 사진, 된장찌개 사진 등을 활용을 하고 그림의 크기를 가지고 비중을 나타냈기 때문에 정보가 더 빨리 습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라면과 관련한 인포그래픽인데 아래쪽을 보면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을 국가별로 비교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표현하는 국기 옆에 길이로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을 표시를 함으로써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구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취미생활 중이라고 하는 글자만 보면 10명 중에 8명이 취미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글자로서의 정보가 전달이 될 텐데 사람을 10명 그려놓고 8명이 주황색을 칠했어요. 그리고 2명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10명 중 다수의 부분이 색깔로 표시되어서 정보가 전달되는 인포그래픽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타임라인 기반 유형 인포그래픽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해외여행하기 좋은 달, 그래서 1년에 12달이 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를 순차적으로 표시를 한 다음 여행 가기 좋은 국가들을 타임라인으로 표시를 해놔서 내가 몇 월에 여행을 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여행 가기 좋은 국가를 선별하기 좋은 인포그래픽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인포그래픽은 소화 관련 일반 의약품 광고입니다. 광고의 왼쪽을 보면 아래쪽에서 위로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업체의 이 제품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는 타임라인 기반 유형으로 만들어진 인포그래픽입니다. 세 번째로 프로세스 기반 유형 인포그래픽입니다. 프로세스는 우리가 과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정이라고 하는 건 순차적으로 무언가 일이 진행이 된다거나 상황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인포그래픽과 비슷한 유형을 여러분들은 인터넷 쇼핑을 하고 배송 조회를 누르면 왼쪽의 인포그래픽과 비슷한 화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왼쪽 인포그래픽에서는 인포그래픽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 유형의 인포그래픽으로 표현된 겁니다. 오른쪽의 인포그래픽도 마찬가지로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과정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제 선정, 조사 연구, 데이터 수집부터 해서 숫자도 같이 적어놨죠. 1, 2, 3, 4, 5, 6의 순서로 해서 10번째 완성이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프로세스 기반 유형 인포그래픽입니다. 다음으로 위치 및 지리 기반 유형 인포그래픽입니다. 왼쪽에 제주 여행이랑 관련된 인포그래픽을 보면 여행기랑 관련해서 7일 동안의 여정을 표시를 했고, 오른쪽의 인포그래픽을 보면 대한민국의 지도의 정보를 표시하는 인포그래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유형으로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토네이도의 피해 유형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서 집, 차, 도로, 사람, 가로등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인포그래픽은 사람을 PR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포그래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고 앞으로 만들 기회도 있을 겁니다. 인포그래픽은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정보를 시각화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에 대해 익숙한 사람들일수록 글을 길게 쓰는 걸 잘 파악을 못합니다. 장문의 글에 약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요소를 더한 인포그래픽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산출물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길게 적지 않아도 시각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인포그래픽으로 제작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글자가 많이 있죠. 글자가 많이 있는 글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도 없고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하나씩 다 읽어봐야 하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내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포그래픽으로 표현을 하면 시각적인 요소가 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서 인포그래픽을 제작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예시로 만들어 본 인포그래픽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책을 바탕으로 한 장의 인포그래픽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제작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활용해서 위치 기반 설명형 인포그래픽을 제작해도 됩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분쟁과 관련한 책을 읽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특정 주제를 관련해서 포인트별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포인트별 설명형 인포그래픽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프로세스 기반 설명형 인포그래픽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최근에 읽은 브레이크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서술을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한 설명형 인포그래픽으로 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수업 시간 내에 선생님이 제공하는 비포 용지의 인포그래픽을 완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작할 인포그래픽을 미리 구상해 오면 좋습니다. 인포그래픽 제작은 5차 시에 계획을 해놨는데 만약에 4차 시 인포그래픽 구상하는 시간에
구상을 다 한 경우 종이를 미리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시에 인포그래픽 제작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종료령이 울리면 바로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시간에 5차 시에 이어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집에 들고 가거나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인쇄해서 붙이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출력을 해준다거나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인포그래픽의 구성에 따라서 맞추어서 준비를 개인적으로 해오면 됩니다. 색연필, 풀, 가위 같은 거, 오려 붙이는 거, 색칠하는 거 다 가능한데 그런 활동에 필요한 물건들은 다 개인이 지참해 와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배부하신 학습지를 마저 완성하고 구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